과장창 이번 주제는 위대한 화학자 티어 매기는 겁니다. 요즘 티어 메이커라고 해서 탑 티어부터 이렇게 매기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뭐 축구 선수나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S급, A급 이런 식의 등급을 매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생각할 때 가장 탑 티어 S급인 게임이 있다면요? 월드 오브 크래프트. 와우, 아직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일 좋아하는 S급 음식은요? 돈가스? 돈가스. 그럼 그렇지 않나요? S급 돈가스는요? VX? VX 가스가 S급이다. 우리 미친 과학자를 모시고 우리가 장훈지 교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과학자 장훈지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대한 화학자들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여기다가 잘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간첩이 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간첩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어가지고 네, 하나를 신설해야겠습니다. 멋집니다. 불가촉천민 이런 걸로. 그래서 어깨를 나란하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좋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티어를 매겨주실 건가요?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인지도도 있을 것이고 실제 연구 분야라든지 파급력이나 그런 면에서 약간 현대 과학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저 티어에 위치하지 않을까. 우리가 파급력을 보려면 이걸 한 50년 후에 저희가 둘 다 살아있다면 한 번 더 하면 그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장홍재가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한번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장홍재는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시작하시죠. 네. 자, 진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돌턴, 제일 유명한 돌턴의 원자설의 돌턴입니다. 당연히 S겠죠? 저는 S까지는 아니고 네, 한 A 정도. 일단 중간 정도에 넣고 시작하는 A 정도로 거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돌턴 원자설. 뭐 원자설 말고도 워낙 유명한 분이었어요. 돌턴이 사망했을 때 장래 행렬이 네. 그 시내를 전부 다 덮었다고. 거의 뉴턴이랑 맞먹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다. 영국에서의 엄청난 많은 물리학자분들이 저분 제자였어요. 음. 진짜 제자가 아니라 과외 선생님으로 돌턴을 초청을 해가지고 뭐 깁스라든지 이런 분이 다 돌턴한테 배워서 네, 인지도나 뭐 이런 면에서 엄청나죠. 존 돌턴. 어쨌든 돌턴의 원자설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당연히 원자로 되어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리한다면요? 뭐 원자설은 원자가 뭔가 이건데 사실 돌턴이 만든 건 아니에요. 돌턴은 원자설을 정립했다라고 부르고 그 전에 그리스 시대 뭐 데모크리투스나 이런 분 때부터 원자설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핵심만 본다면 결국 원자는 나눠지지 않는다. 뭐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단지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생긴다 이런 거였는데 뭐 화학 쪽에서는 중요해요. 이 정도 충분히. 네. 근데 물리에서는 원자가 사라지거나 합쳐지거나 하죠. 바뀌기도 하죠. 네. 그래서 화학에서 성립하는 개념이 바로 원자설이고 정립한 게 바로 존 돌턴이라는 분입니다. 원소 기호를 처음 만든 것도 돌턴이었고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기 때문에 네. A등급. A등급. 게일 이삭은 뭐 하신 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 분 같아요. 원래 조지프 루이 게이라는 분이었다가 네. 이 미삭 지방의 굉장한 부호라고. 제가 듣기로는 한 그 지역 땅의 한 70% 정도가 저 지방 거였다. 너무 그래서 게일 리삭이라고 지역을 붙인 분이고 B급 정도 됩니다. B급. 왜죠? 그 지역 리삭 지역의 대부호인데. 교과서에서는 게일 리삭의 법칙 그리고 이제 에드벌룬 같은 걸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서 네. 이 기체와 압력과 이런 관계들을 계속 실험적으로 하신 분인데 네. 그 외에도 붕소라든지 이런 원소들의 발견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십니다. 많은 역할을 하셨다.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는 뭐 분자 아닙니까? 아보가드로는 A 뿔 넣어야죠. 저는 B 정도로 가겠습니다. 빡빡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아보가드로? 뭐 아보가드로 하면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아보가드로 수. 네, 그 아보가드로 몰과 6.02 관련된 곱하기 10의 13승. 그렇죠. 23제곱. 그건데 이제 사실 그건 아보가드로가 발견하거나 찾아낸 건 아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장 바티스타 페랭이라는 물리학자분이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꽃가루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를 분석을 하면서 네. 이 수를 밝혀냅니다. 그래도 이제 기린의 의미에서 아보가드로 수란 이름이 붙긴 한 건데 네. 그래도 저는 B 정도. 그리고 본업이 화학자는 아니셨어요. 약간 어느 정도 화학을 동경하는 분이고 본업은 변호사입니다. 집안 자체가 법률가 집안이었고 그냥 본인이 화학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학회도 하고 활동하면서 했던. 근데 위대한 화학자 B에 올라갈 정도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선 돈이 많으면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마리 퀴리.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자, 퀴리
마리 퀴리. 키리는 A 플러스 정도 이미 노벨상 2번 받으셨고 네. 그것도 화학이랑 물리학에서 받으셨잖아요. 다른 근데 분야로. 네, 화학 쪽에서는 원소 발견으로 받으셨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뭐랄까 헝그리 정신으로 가득한 제대로 된 연구를 뭐 차고에서 비 오면 비 새고 하는 그 환경에서 그 피치 블렌드 몇 톤을 남편분과 정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라듐을 찾아냈다. 하지만 제가 에세이에 놓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화학만을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물리학자에 좀 더 가깝다. 그렇죠. 네. 새로운 걸 찾는다라는 건 언제나 화학에서는 큰 일이에요. 그냥 우리 물질을 연구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물질, 심지어 그게 원소야. 뭔가 완전 새로운 조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됐고 쓸모도 나름은 있어요. 지구에선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도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항상 파리가 꼬이죠. 대단한 발견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기쳐서 한몫 빨아먹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막 팔고 막 먹는 약으로 팔고 그래서 물도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치약도 있고. 피폭이 되죠. 그런 뒷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뭐 이거는 마리 키리의 문제는 랑은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외에도 인간적으로도 세계대전 때 뭐 엑스선 기기로 자동차 네, 타고 다니며. 그쵸. 네. 뭐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이고 뭐 누구도 폄하할 수 없죠. 그런 부분 때문이었기 때문에 A 플러스다라고 돌턴보다 높네요. 의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홍재 박사님, 장홍재 교수님은 당연히 S에다 넣어야겠죠? 왜 저 암살하시는? 위에서 지금 마리 퀴리와 존 돌턴을 이렇게 누르고 계십니다. 여기 한 줄을 마지막에 하나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심한 아래쪽에다가. 말고 그냥 물음표로. 물음표로. 네, 저기 딴 분도 아마 제가 넣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한 분 또 딴 분이 있군요. 네. 네. 황영재 박사님 미래 노벨상에 넣습니다. 네. 본인의 주장이고요. 네. 네, 공식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멘델리에프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염이 많다. 1년에 한 번밖에 수염을 자르지 않는 드미트리 멘델리에프. 자, 어디다 올리시겠습니까? 제가 예측해 볼까요? 네. A는 됩니다.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A는 되죠. 그러면 A+로 할까요? 저는 S로. 오, 예. 화학이라는 분야의 최고의 발견은 주기율표예요, 그냥. 어떤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하거나 할 때 네. 이 원소랑 이 원소를 어떻게 관계를 할까? 또 어떤 걸 넣었을 때 될까? 심지어 작년에 노벨상이었던 양자점도 주기율표만 봐도 얘랑 얘를 섞으면 이 현상이 나올 거다가 다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화학 반응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신 분이다. 네. 뭐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죠. 우리가 전에 얘기처럼 미터법 얘기부터 뭐 알코올에 관한 연구도 하시고 뭐 흠잡을 때는 그 부부관계 같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부원교회요? 그 재혼을 하시는데 보통 이때는 러시아 정교회예요. 네. 그러면 이혼을 하면 7년 이내에 재혼을 하면 안 돼요. 음. 근데 이혼하기 전에 결혼을 다시 했어요. 자기 중혼이네요? 친구의 딸인가랑. 친구의 딸. 네. 그러니까 많이 어리죠. 근데 그 프로포즈도 결혼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고 자살 협박을 해서 결국 결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 아카데미 가입도 늦어졌어요. 그럼 그때도 문제가 됐군요,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미 그 당시 러시아 종교에서 금지한 일을 했으니까. 네. 그럼에도 막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분이긴 한 거죠. 역시 뒷얘기가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반테 아레니우스. 이분은 멘델레프의 숙적. 자, 과연 어디다 놓으실 것인지, 누구에게 판정성을 올리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A 정도로 놓고 싶습니다. 자, 아레니우스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레니우스 산 아레니우스 염기로 이분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들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레니우스. 우리가 뭐 소금을 예를 들어 물에 넣었을 때 얘가 왜 헬이 되느냐? 물은 왜 헬이 되느냐? 헬이라는 것은 이온의 형태로 물질이 분해되는 건데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넣으면은 둥둥 떠다니는 거다. 이 수준이었는데 이게 구성하는 요소가 풀려나는 물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됐죠, 덕분에. 네. 그 소금이 NaCl이 입자 단위로 그냥 녹아서 섞이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헬이 되면서 네. 이렇게 물과 섞이는 이런 과정들, 수용액에서의 특히 산염기 반응을 주요하게 연구하신 분이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A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장 피에르 소바주. 그리고 현대분인 것 같은 게 일단 사진이 있어요. 칼라에다가. 네. 같이 가야 되는데요. 네. 장피에르 소바주 교수님이랑 네. 여기 프레이저 스토더트 네. 두 분 다 이분은 C.
이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아, 살아계십니다. 걱정 안 심지어 됩니까? 그 소바주 교수님은 책도 써서 음. 그 책을 제가 감수를 했어요. 번역본을. 그랬더니 보니까 C 정도다. 아니 원래 유명해요. 두 분 다 노벨상 같이 받아서 세트로 간 거고. 그런데도 C다. 네, 페링하라는 분까지 해서 네. 분자 기계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는 뭐 돌리고 올리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이거를 분자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 분자로만 만들어진 엘리베이터, 분자로만 된 근육, 자동차 이런 걸 다 만드는. 멋지다. 재밌어요. 언제 근데 얼마 안 됐죠, 그럼? 그렇게 오래는 안 됐죠. 2010년 후반, 뭐 초반 이런 정도 거니까. 제가 처음에 화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그러다가 생물학에 관심이 갔었던 게 생물학에서 딱 나오는 그 분자 기계가 ATP 에너지를 합성할 때 쓰는 F0F1 컴플렉스가 모양을 보면요. 물레방아 네. 처음 생겼잖아요. 그거 보면서 생화학 반응도 다 진짜 정교한 기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미로웠었거든요. 이런 연구들을 하셨던 분들 그걸 직접 만들고 뭐 메비우스 띠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막 이런 그 식으로. 모양으로 분자 네, 모양으로 그런 것. 네. 근데 C라고요. 왜냐면 아직 이 파급력은 미지수예요. 왜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흥미롭다,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 해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앞으로 좀 더 이제 이분들이 만든 그 연구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아직은 신기하다 할 수 있구나 정도다라는 거죠. 자, 캐번디시 연구소의 캐번디시입니다. 헨리 캐번디시. 캐번디시는 A 정도? 오, 저 높아요. 헨리 캐번디시. 영국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고 네. 이분도 엄청난 부자였죠. 네. 캐번디시는 이제 수소를 발견하는데 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A 준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선 사람이 좋다고 들었어요. 약간 괴팍하긴 한데 뭐랄까 이 당시에 영국 전체에서 세 번째 부자인가 이 정도였어요. 야. 그러니까 은행을 뭐 가족이 가지고 있었나 아니면 어쨌든 돈이 되게 많아서 네.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막 돈도 많이 주고 막 복지도 신경 쓰고 네. 그러면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좋은 부자. 네. 수소의 발견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네.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연료 뭡니까? 수소죠. 그렇죠. 수소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산과 염기에서 산의 핵심도 수소고, 그리고 이제 수소가 주기율표 원소 중에서도 1번이고 네. 모든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 중 하나가 수소죠. 수소 원자 모형. 네. 유명하죠. 그래서 수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구에는 흔하지만. 그래요? 왜냐면 물에는 있지만 네. 너무 가벼우니까. 전기분해 해야 되는 거고 네, 무조건 그렇게 공기 중에는 해야죠. 없죠 수소가. 네네네. 그 역할이 컸고 우리는 수소만 생각하지만 이 당시 분들이 이것저것 다 했어요. 산소도 연구하고 막 하면서 기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면 기체는 연구가 되게 늦어진 게 안 보이니까. 맞아. 날아가 버리고. 네, 액체랑 고체는 있는데 기체는 있으니까 그냥 공기라고만 봤다가 맞아요. 이게 속에 뭐가 있네를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된 거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니 우리가 이 공기를 내가 묶어 놓고 싶어. 어떻게 묶을 겁니까? 비닐봉지가 없었잖아요. 비닐봉투가 없었죠. 이분 말고 하나 기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로 했어요. 돼지 방광. 옛날 그 말 있잖아요. 돼지방에 공기 넣어서 공처럼 썼다고. 네네. 막 중국에도 있고 얘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기체 발견했던 분들 실험 장치를 보면 유리통에 넣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는 분은 돼지 방광에다 그걸 채워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그때의 연구가 얼마나 고됐는가 또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게 되겠네요. 자, 캐번디 씨 그래서 돈이 많아서 A다. 돈도 많아서. 돈도 많아서 A다. 결론.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가고 싶네요. 들어가고 싶네요. 가정교사로 들어가면 좀 두둑하게 뭘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자 말씀을 하셔서 여기 유명한 부자 한 명이 있었는데 라부아제 좋습니다. 앙투안 라부아제 이름만 보면 프랑스 사람으로 보이는 분에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다 낼까요? 이분은 S죠. 라부아제가 S입니다, 여러분. 라부아제 돈이 많아서인가요? 라부아지에의 다른 이름이 화학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진짜 화학의 아버지입니다. 네, 화학의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리는. 첫 번째 아버지는요? 그 밑에 또 있어요. 보일이라고. 저분도 S로 가시겠죠. 네, 그럼 지금 올리고 갑시다. 네. 일단 근데 사진만 봐도 그림만 봐도 보일이 더 예전 분입니다. 네, 느낌이요. 이분은 거의 뭐 핸델 시대, 뭐 같이 바흐 이어서 시대. 얘기를 한다면 보일이란 분이 문제를 처음 인식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연금술이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네. 연금술은 사실상 그냥 동네에서 생겨난 학문들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풀을 가지고 뭘 만들었더니 효과가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 A라고 부르겠죠. 네. 근데
당시에 뭐 기차도 없고 한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똑같은 식물로 똑같은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 사람 다르게 불렀겠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로 모든 걸 다 다르게 부른 거예요. 거기 나의 노하우로 했는데 딴 데 가보니까 사실 화학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때보다 더 지난 다음에 첫 국제 학술 대회가 생겼었어요. 1800년도 중반 정도에. 과학이 되게 늦어요, 여러분. 1800년대 화학이 특히 좀 많이 늦죠, 또 언제나. 근데 그때 딱 모여서 한 게 아세트산이죠, 식초. 네. 그걸 부르는 이름이 유럽에만 22가지였어요. 서로 다 다르게 쓰고. 우리나라도 뭐 식초, 빙초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 상관없이 누구의 염, 누구의 용액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럴 만한 게 그냥 놔두면 생깁니다. 그렇죠? 술만 놔둬도 나중에 이제 아세트산을 결국은 발효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름은 다 달랐을 텐데 이거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 달랐다. 보일이 먼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른 연구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보일의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 아, 리트머스가 발견한 게 아니군요. 리트머스는 이끼 이름이고요. 네. 보일이 그 이끼 즙으로 만들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파란 종이를 산에 넣으면 빨개지고 네. 빨간 종이를 염기에 넣으면 파래지고 초등학교 때 해보는 거죠 이거. 그거를 처음 만든 게 로버트 보일이에요. 보일의 법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유명하죠. 보일의 법칙으로 PV는 1정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것도 고민을 제가 예전에 해봤었어요.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 이거 누가 몰라 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니 그 기체를 어디다 가둘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압력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시계도 제대로 된 게 없던 시절에 이런 연구를 처음에 시작했다, 그리고 표준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S급에 넣었습니다. 화학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라고요? 어머니는 없어요. 아버지가 두 분입니까? 아버지 3명인데 그럼 아버지 보일 또 한 분은 여기 없습니다. 베르셀리우스라고. 그분이 이제 알파벳으로 쓰는 원소 기호를 만드신 분이군요. 만들기도 했고, 네. 전기 분해로 원소도 여러 개 찾고, 그리고 원소 기호도 만들고,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뭐 촉매 이런 단어 다 그분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막 실험 기구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니에요. 고무 튜브, 그것도 베르셀리우스가 실험 처음 썼어요. 그 전에는 막 관 연결하거나 이랬는데 고무로 만들어가지고, 합성 고무로. 합성 고무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무를 막 넣어가지고 만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다르게. 그러니까 실험 기구니 제도니 모든 걸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거기서 대가가 돼서라기보다는 대발견보다는 이 학문의 아버지, 이 학문이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자리 잡도록 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화학의 어머니를 꼽을 기회가 있다면, 네. 저는 라부아지에의 부인이었던 마담 라부아지에. 네. 이게 제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 역대를 표로 다 정리한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에게 드려도 못 쓰기 때문에 저만 갖고 있긴 한데, 쫙 올라가면은 이쪽에서 올라가면 이 라부아지가 있고요. 이쪽에는 벤자민 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적으로 만나는 게 마담 라부아지예요. 왜냐면 라부아지에는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네. 미망인이 되죠. 네. 재혼을 해요. 네. 벤자민 톰슨이라는 분과. 만난다는 게 학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결혼으로. 그래서 가장 이 둘한테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한 80, 90%다 연결돼요. 전부 다. 거의 뭐 스승, 미토콘드리아 제자에다 이브의 친구다 느낌인데요. 진짜 다 그려보면 거기서 만나요. 되게 재밌어요. 벤자민 톰슨이란 분도 우리가 말하는 거 수비드라는 조리법 있죠. 그거 네. 처음으로 개발한 시도하고, 또 막 열이나 이런 연력학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되게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거는 마담 라부아지에서 만납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화학은 마담 라부아지에가 사실상 흑막이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름 다 내 제자거나 내 한 몇 달에 걸치면 그치. 다 걸로 통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럼 장홍재 교수님은 어느 쪽 라인입니까? 저는 라부아지에 쪽 라인입니까? 아니면 저는 솔로입니다. 솔로? 솔플합니다. 솔로풀 하고 계십니다. 아내분이 보고 계실 텐데 솔로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싱글이 아니라 솔로. 보일의 머리를 하고 싶어서 예전에 머리를 기르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 맨델레프의 머리가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부아지에. 자, 라부아지도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라부아지에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물질의 이름을 다 만들었어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소금, 염화 소듐 혹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왜 염소 소듐이 아니라 염화 나트륨이냐? 그러게요. 이런 모든 규칙. 황산은 왜 황산이고, 그러네. 이게 구리랑 반응하면 왜 황산구리를 하느냐? 용어의 문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현대화, 근대화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예.
황산 그러네요. 황소산이 아니고 왜 네, 황산이에요? 황산. 거기서 산소가 부족하면 아황산이라 부르자. 그 모든 거를 라부아지에가 다 네.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S등급에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 돈이 많았습니까? 엄청 부자였죠. 근데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징수인의 딸과 결혼을 했었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돈을 연구에 많이 썼죠. 다이아몬드를 사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태워서 태워보는 그런 것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런 거죠. 뭐 $100짜리 지폐 이렇게 태우는 그 멋진 그 담배 피우는. 당시 사람들 보기엔 그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모닥불로 라면 끓이는 거랑 10,000원짜리 지폐로 라면 끓이는 거랑 뭐가 더 맛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아, 제가 갑자기 확 느낌 오면서 그러니까 재수가 없네요. 그래서 네. 목이 날아가는 거죠. 네. 아, 다 먹고 살기 힘든 사치를 일삼는다 시대에. 하면서. 그렇죠. 막 프랑스 대혁명 있고 막 난리 나고 힘들어 죽겠는 시대에 자기 혼자 막 다이아몬드를 태우고 있어. 다이아몬드 태우는 장비도 지금 버스만 했어요. 버스 한 대만한 그 장비로 돋보기 큰 거 해가지고 태양로라 불러가지고. 오, 그러니까 뭐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네. 돈을 태워서 진짜. 뭐 하는구나. 그런 네. 이미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형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그럼에도 이유 중 불구하고 하나가. 네. S는 S다. 근데 S의 이유가 사실 어떤 이 학문 체계를 만든 분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 같네요. 네, 약간 의외의 이야기들이 나오시겠는데 또 부자 한 분을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그 노벨은 유명하죠. 네. 폭탄 좋아하시죠? 아니요, 전혀요. 폭탄 막 만드시잖아요. 아, 전혀. 좋아하진 않지만 만드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알프레드 노벨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학자로서의 노벨이죠. 화학자로서 노벨은 한 D 정도. 그러면 노벨을 통해서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렇게 인크로지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노벨상이 있다고 분야가 인크로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음.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보면 제가 다른 분 만나 얘기해봐도 노벨상을 크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걸 받는 순간 자기 모든 커리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건 다른 걸 다 거치고 마지막에 딱 인정받으면 몰라도 너무 빨리 받으면 약간 그런 걸 너무 빨리 인정받아가지고 앞날에 부담이 가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것들이 네. 그쵸? 노벨상은 따라오는 평가이자 수상일 뿐이지 음. 저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벨의 영향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저 B 정도. 그 어쨌든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뭐 폭탄 만든 게 뭐 삐입니까? 폭탄과 독은 마약 이런 거는 사실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걸 싫어하지만 아주 싫어하지만 근데 이렇게 잘하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 네, 그런 위해서. 거. 그래서 B 정도. 그러네요. 산업에 있어서도 실제로 뭐 채광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으면 안 됐기 때문에 노벨상은 그 화학공학자로서도 B등급을 줄 만하다. 네. 노벨은 사업가로서 B에 넣긴 했는데 화학자기도 하니까 제가 사업가로서는 아는데 화학자로서는 정확히 모르는 분이 여기 밑에 한 분이 더 있어요. 저기 아서 레빈슨이란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애플 CEO예요. 그 팀 쿡보다 주식이 많아요. 아, 진짜? 네. 그 잡스랑 알고 같이 일하고 했던 분이라 네. 팀 쿡이 제가 알기로는 90만 주 넘게 있으면 이분이 100만 주 넘게 있어서 그 애플 사실상 애플이 이분이. 레빈슨 거. 네.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원래는 생화학자 분인데 그 연구는 뭐 했나 제가 모르고 애플인 것만 알아서 어디다 올리시겠습니까? 여기 미래 노벨상 이미 받은 분들과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사업가로서는 어마어마하지만 화학자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흥미롭습니다. 저는 지금 재밌는데 여러분도 어떠신지 한번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들어갈지 궁금하잖아요. 자, 분젠 버너의 그 분진입니까? 정확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야, 분젠 버너의 분젠 버너를 만드신 분인 건가 봐요. 버너도 만들었고요. 네. 저분이 루비디움, 세슘 이런 것도 다 발견하셨고 버너 자체가 되게 의미가 컸죠. 네. 색깔이 없는 불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불꽃색을 낼 때도 유용하게 쓰였다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러죠. 네. 왜냐면 노란색 불빛이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네. 분젠은 그럼 어디에 넣으시겠습니까? D 정도 두 개 다 했으니까. 중요한 툴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무엇을 구분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때가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분광학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분젠과 키르이오프라는 우리가 아는 키르이오프 법칙의 그 두 분이 팀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저는 전기전자 공학 네네네. 전공인데 키리오프가 더 유명합니다. 네, 그 둘이 팀으로 분광학을 만듭니다. 그 분광학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분광 장치니 원소 발견이까지 이어진 거라서 네. 결국에는 불꽃 반응색 한다는 게 불꽃 와 색깔 이쁘다가 아니라 그 색이 나오게 하고 그걸 분광으로 분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미가 되게 크죠. 우리가 불꽃 반응 색만 보면 뭐 나트륨,
집어넣고 칙칙 뿌려가지고 노란색 예쁜 것도 있지만 그걸 또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네. 스펙트럼까지 하게 되면 어떤 원소가 섞여 있는지 아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헬륨을 발견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간하기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태규 선생님. 이태규 선생님은 한 A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네. 이 아이링 이론이라 그래서 약간 네. 그 물리화학 쪽이라서 네. 제가 물리화학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네. 이분이 유명한 점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 박사, 국내 화학자들의 선구자를 할 수가 있고요. 1호 선생님이시고 또 워낙 유명해서 그 노벨상 주는 위원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계속 소속이 되셨었어요. 적어도 급이 맞아야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는 엄청 유명하신 분.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태규 세미나 홀이라든지 해서 항상 모두가 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자라면 최소한 A등급 이상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네네. A로. 프레더릭 생어는 생화학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맞습니다. 이름인데 A+ 정도는 줘야 된다. 네. 생화학을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DNA 염기 서열하는 거였었나요? 생어가? 네네. 그거 받고 노벨 2번 받지 않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화학에서만 2번 받은 분이시고 네.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 서열 발생하고 찾는 게 발전한 게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 때 이 mRNA 서열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서열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분석 기술이 필요했죠. 맞죠, 그것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저분이 결국 이 코로나 특제까지도 이어지는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계속 사용되는 생화 기술의 개발자. 분자를 가지고 네.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프레드릭 생어 꼭 이야기해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 분야 쪽이든 뭐 완전히 그쪽에 돼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셨네요. 제가 아는 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프리츠 하버. 하버는 우리 장훈 박사님의 어떤 롤 모델. A 정도? A. A입니까? 네. 전 세계 인구의 지금 한 30억 명 정도가 이분에게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었다면 지구는 더 푸르고 아름다웠겠죠. 인간이 너무 많아요. 역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굳이 이렇게까지 인구가 많아야 되는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산화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장훈재 박사님. 왜냐면 함께. 인구가 많다고 모두가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좀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저소득층의 어떤 복지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뭐 혹시 의견이신가요 그거? 그렇게 얘기했었던 분과 좀 이야기 같이 가는 것 같아서 네, 그 멜서스에 동조하는 우리 장홍재 박사님.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하버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분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게 뭐 한 분입니까? 우리가 공기의 연금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질소랑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걸로 비료든 폭약이든 뭐든 만들 수 있게 했고 그게 결국에는 농업혁명을 이끌어내긴 했죠. 네. 근데 하버가 한 게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요. 그거를 상업한 것도 있고 또 하버랑 팀으로 그 카를 보슈라는 사람이 있죠. 네. 이 둘이 다른 것도 한 게 합성 휘발유도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수급이 안 될 때 진짜 이걸 만들자. 원래는 이게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네. 더 큰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게 필요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발견됐으면은 세계대전을 독일이 2차를 이겼을 수도 있어요. 아쉬워하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하버라는 인물 자체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쿨하고 막 나를 같이 막 티키타카가 잘 맞는 상사 느낌이 있어서 달렘이라는 곳에 연구소가 생겼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소장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항상 글로 가가지고 하버랑 같이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했던 사진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존경받는 과학가에 존경받는. 그리고 세계대전 2차 어르신이니까? 대전 터졌을 때는 유대인 과학자들을 다 대피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네네 되게 많이 챙겨주면 본인도 유대인이기도 했고 네. 아인슈타인의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죠.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질소인데 공기 중엔 질소가 너무 많아. 78%나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 하거든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암모니아 형태 혹은 질산염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비료, 질소 비료를 만드는 질소 고정을 할 수 있게 만든 분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로 뭐 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신 분이고 삶이 다채롭고 좀 흥미로워요.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애국자였다고 해서
1차 대전 독일 제국을 그 당시 제국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서 뭐 여러 가지 전쟁 무기도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거는 동시대의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프랑스 과학자, 영국 과학자도 다 마찬가지로 총력전이 벌어졌을 땐 과학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나치 독일에 협력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전혀 아니었죠. 그렇지 않다. 제일 먼저 쫓겨난 사람. 일단 화학자로서도 A급을 줄 수 있는 위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켈수스 이분은 조금 그림이 또 이탈리아 느낌이 나는 그림이에요. 그 초상화가요. 스위스 독일막 이쪽인데 오, 네. 사실은 화학에서도 그렇지만 네. 그 S로 넣긴 해야 되는 게 네. 한 분야의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오호. 우리가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아, 우리 장훈재 박사님 제일 좋아하는 항상 맛보는 그거. 아, 맛보는 거라보다 이 분야는 제일 유명한 게 화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약과 독은 네. 단지 양의 차이일 뿐이다. 이거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고 가장 유명한 의사이자 연금술사를 꼽는다면 네. 파라켈수스. S급인 이유는 독성학을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매독 치료 같은 게 지금은 그 어느 시대에 그 살바르산이라는 비소로 된 게 만들어지면서 매독 치료제가 생겼고 네. 계속 발전을 했는데 그 전에 치료법은 파라켈수스가 그 1500 몇 년 무렵에 만든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은을 쓰는 거. 수은 증기. 네. 수은 증기거나 화합물이거나 쓰면 네. 이제 매독균이 죽고 네. 나도 죽고 나도 나는 살고 매독균은 죽으면 성공. 같이 죽으면 실패. 실패. 네. 약간의 가차, 복불복 같은 거. 무조건 나만 죽는 것보단 낫네요. 그쵸. 살 가능성이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니까. 모험을 하는 거니까. 네. 물론 후유증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뭔가 그런 것처럼 되게 많은 종류의 약을 개발했어요. 어떤 광석은 어디에 효과가 있고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던 것도 많았고. 네. 네. 뭐 당시에 그 16세기를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라이너스 폴링 이름이 익숙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깜짝 놀랄 순위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분은 A+까지는 가야겠죠. 가야 했습니다. 네. 이미 뭐 말할 것도 없이 노벨상을 2번 받으시고 어후. 모든 화학 분자의 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걸 했습니다. 사실 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네. 말하는 소금이나 이런 게 육각형 육면체 형태로 결정을 만들잖아요. 네. 이게 무슨 면심 입방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배우는데 맞아, 네.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한. 그러면 아버지가 보일과 라부아제 이런 분이라면 이분은 화학을 진짜 대놓고 키워낸 네. 그런 분이네요. 하지만 화학만이 아니죠. 물리학에서도 폴링 유명하고 네. 그냥 그러네. 네. 종합과학자. 그래서 A뿔. 화학으로서도 A뿔이다. 네. 파스테르, 자, 우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는 A뿔 정도는. 오, 그렇습니까? 루이 파스테르가 뭘 했길래 우유 만든 거 말고 파스테르는 있습니까? 그 현대 과학이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지적 능력 그런 추구와 실제 쓸모를 고려했을 때 네. 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쓸모는 정말 없는 게 닐스 보어 같은 양자역학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게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게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 대한 쓸모는 없어요. 우리 개개인을 봤을 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적인 그 깊이는 별로 없어도 쓸모가 굉장히 많은 게 에디슨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중간이 파스텔이에요. 쓸모에 입각하는 그런 지적 정보의 추구를 하는. 뭐 하셨는데요? 파스텔을 사분면이라 그걸 부르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나눴을 때 네. 보어랑 에디슨이 있으면 여기가 파스텔이에요. 그 두 개가 모두를 추구하는 방향. 네네. 그래서, 이쪽은 네. 누군가요? 거긴 비어 있어요. 여기는 과학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쓸모도 없고 두개 넣는 거기 때문에 누굴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담그고 싶은 게 아니면 넣으면 안 돼요. 이 중에 한 명 정도 넣는다면 나 말고 넣으면 안 돼요. 네. 그 파스텔은 진짜 두 개 균형 있게 추구하셨죠. 그렇죠. 파스텔과 그 외에도 화학에서도 우리가 라세믹이라 불러서 보통 그 흔히 말하는 카이랄이라 부릅니다. 네. 일단 왼손과 오른손은 키랄성. 이렇게 네. 뒤집으면 겹쳐져요. 네. 근데 이 상태 그대로는 절대 안 겹쳐지죠. 보면 모양은 똑같은데 얘네들이 어떤 비율로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알아냈어요. 어디 화학자 대단하네요. 거울상에 대한 걸 알아냈기 때문에 엄청 화학 쪽에서도 유명하죠. 오히려 미생물 이런 거는 화학 쪽에서 많이 안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어느 쪽 골라서 만들 거냐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대 그쵸. 유기합성 노벨상의 대부분이 비대칭 촉매 반응이라 불러서
두 개 있으면 이것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일 유명한 게 그 아시는 탈리도마이드 같은 거.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독이다. 그럼 약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네. 실제로는 안 쓰겠지만 네. 그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게 파스텔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있다는 걸 알아낸 거 자체가 있고 비율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거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입덧 치료제라고 나왔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임신부들이 먹는 거죠. 입덧을 네. 말 그대로 줄이는 거니까. 그때 태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출시를 했는데 실제로 수많은 장애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효과가 있는 하나의 형체가 있었다면 그거의 거울상인 카이랄성인 다른 것들은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그거 만들었던 회사는 파산했다고 들었었는데 파산해야만 하죠. 해야죠. 그냥 안 했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입체화학 중에 하나는 그 이부프로펜에서 효과가 있는 것만 뽑아낸 거를 덱시부프로펜이라고 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부프로펜 주세요, 덱시부프로펜 주세요 비슷한데 거기서 유효 성분들만 뽑아냈다라고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그 입체학이 재밌는 게 그 아미노산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L, 하나는 D라 그러는데 네,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몸을 구성한 건 L이죠. L, 네. D는 안 쓰이고 네, 또 DNA도 이게 회전하는데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구분되는데 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오른쪽 방향밖에 안 쓰고 네. 이게 재밌는 방식이죠. 왜 그런 것이냐.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보다 요새는 좀 많이 밝혀지고 있긴 해요. 그게 원소 때문에 원소 자기장이나 스핀 때문에 선택성을 갖는다. 이게 아야. 논문에 작년에 나오고 해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 모든 생명체의 근원을 찾아가는 네. 그런 연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그쵸. 파스텔일 수도 있다. 네. 처음에 알아낸 그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A뿔입니다. A뿔. 그러네 입체화학을 처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키라와 H 이 두 분은 일본 분으로 보여요. 네, 같이 그럼- 가야겠죠. 네. 그 팔라듐 네, 교차 촉매 반응을 하셨던 네. 두 분 다 B로. B로. 그래 높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반응인지가 네. 확립이 돼서 음. 누구나 다 써요. 유기학 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말하자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탄소를 붙여야 되는 탄소를 좀 연장해야 되는데 어느 블록에다 갖다 붙일까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네, 레고 조립하듯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정확히는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 탄소랑 탄소를 그냥 바로 붙일 수 있는 거. 음. 중간에 산소를 끼거나 이런 거 없이, 없이 탄소끼리를 붙이는 거. 음. 이게- 거의 3D 프린터로 막 만들어내는 과정 같이. 그렇죠. 엄청 어려운 거라서 네. 그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A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것들을 이 쓰이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최근 연구니까.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쓸모도 있지만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목적지는 이거를 만들고 하는 방법적인 방법이라면 그 방법론적으로 하나의 길을 찾아내서 굉장히 제일 큰 길을 본 거지만 완전히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러네요. 그렇기 쉽게 때문에. 만들 수 있긴 해줬지만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 자, 샤플리스입니다. 베리 샤플리스. 샤플리스 교수님은 그래도 A 정도는 가야. 네, 뭐 하신 분입니까? 샤플리스 교수님도 노벨상 2번 받았어요. 네, 화학에서. 네. 처음은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 촉매 반응 쪽이고 네. 두 번째는 재작년이었죠. 클릭 반응이라는 걸로 서로 연결하는 반응인데 네. 뭐 탄소끼리 결합도 되지만 다른 걸 쓰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편하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팔라듐 촉매 반응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 용매에서나 대충대충 하기는 어려워요. 네. 물에다 넣고 막 그런 거. 근데 샤플리스 교수님이 만들고 했던 거는 좀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짜 거의 3분 요리처럼 이거 섞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하면 돼요. 지금 실제로 약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만들어진 구조가 약에도 많이 쓰이는 거라 말 그대로 클릭 케미스트리라 그냥 이거 섞고 팔라듐보다 훨씬 싼 구리 넣으면 그냥 딸깍 붙고 끝. 대박이네. 네.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수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크리스퍼는 그래도 좀 더 복잡하긴 그쵸, 하죠. 아무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이분 신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저분이 그 원래는 이븐 시나를 하지만 영어는 아비센나라 그래요. 아비센나? 그래서 의학자로 정말 유명한 그 아랍 황금기 시대 분이라서 네. S로 가야겠죠. 파라켈수스랑 사실 뭐 그 선구자 파라켈수 전시대 전신이고 네. 우리가 만약에 화학 이야기를 그 연금술의 시작부터 한 기원후 300년부터 온다면 네. 그 사이에 파라켈수스랑 이븐 시나는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직 제대로 뼈대를 네. 갖추기 아직 전에. 화학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또 화학자가는 아니니까 네.
미래 노벨상으로 뺍시다 안전하게. 아니 이분이 미래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지만 비교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완전 화학은 동일하게 아니고. 두기는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 네. 미래 노벨상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물음표로 가는 게 그냥 대단한 분들로 합시다. 네, 묻어가야겠다. 대단한. 자 일단 무화상부터 합시다. 무화상은 A. 무화상 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멘델레예프의 그 두 번째 노벨상을 네.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멘델레예프의 두 번째 노벨상 받는 거를 대신 받게 된 대신을보다는 충분히 큰 업적이긴 했습니다. 네. 유명한 거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전기로를 만들었습니다. 전기로. 네,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가열할 수 있는 네. 불 때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고온 가열할 수 있는 일종의 용광로를 개발하신 분이고 네. 두 번째는 불소를 처음으로 분리하는데 성공한 분. 무섭습니다. 불소. 네, 무섭지 않습니까? 불소 분리하려다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다기보다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네. 심지어 그 마이클 페러데이 이런 분도 스승님이 험프리 데이비 형인데 네. 불소 분리 같은 거 다쳤어요 또. 일단 불산도 무섭고. 다쳤기 그렇죠? 때문에 조수가 필요해서 아. 마이클 페러데이와 함께 하게 되면서 그 위대한 과학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불소 덕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근데 그걸 결국에 해내신 분은 앙리 무화상입니다. 네, 처음으로 성공을 합니다. 네. 근데 A입니까? A, B도 아니고? A 정도는 충분히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길버트 뉴턴 루이스입니다. 일단 뉴턴과 루이스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루이스. 개인적으로는 A+. A+. 좋습니다. 이유는요? 뭐 루이스는 아마 학생분이 듣고 계신다면 들어봤을 거예요. 루이스 점전자식. 그렇죠. 루이스 산염기도 하고.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이고. 네. 또 저분은 제가 포스닥을 할 때 그 교수님의 지도교수의 지도교수가 루이스였어요. 포닥할 때요? 네. 외국에서 포닥할 때. 야, 멋지다. 그래서 가면 막 사진 붙어있고 하더라고요, 랩에. 이분의 사진이요? 네. 그 계보가 있어요. 쭉 보면은. 보통 포닥같이 따지진 않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었고, 저분도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이어서, 네. 그 사망한 것도 실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이게 실험하다가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뭐 청산가리 같은 거가 같이 발견이 돼서 다른 거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네. 저분 역시 멘델레예프랑 비슷하게 그 정치 싸움에 밀려서 노벨상을 못 받은. 노벨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노벨상만 못 받은이라고 보통 불리는 분 중 하나예요. 저분이 신기하네요. 사이 안 좋았던 건 그 네른스트라고. 네른스트 방정식. 네, 그분이 저분이 이제 좀 약간 지도하는 그런 포닥 교수였는데 네. 사이가 엄청 안 좋았고요. 또 네른스트 패거리가 있어요. 그 초반에 아까 봤던 아레니우스 등등 해서 네. 그 집단이 노벨상 다 받습니다. 램지도 거기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그 패거리 대 멘델레예프, 패거리 대 루이스 이렇게 되니까 초반에 원래 약간 조금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이게 소수를 좀 좋아하시는. 그렇죠. 패거리는 좀 꼴 보기 싫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내가 그 패거리 중 하나 되면 더욱 그거보다 든든할 수는 없지만 잘 안 껴주더라고. 근데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의외였던 게 멘델레예프나 루이스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노벨상위원회가 실수한 거다. 노벨상위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이거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무조건 받으셨을 텐데 네. 그게 사람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지도교수와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도교수랑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가지고. 우리 교수님 아래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보면서요. 대선배님들을 평가를 했고요. 그럼 한 분만 좀 바꿔보죠. 위치를 한번 바꿔봅시다. 다 하고 나니까 완성된 표를 보다 보니까 돌탑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A4로. 네. 자, 어떠셨습니까? 재밌네요. 재밌는데 힘들기도 하네요. 왜죠? 계속 비교를 막 떠올리게 되고 내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해서 이게 볼 때는 뭐 답답해 보였는데 딴 분들 할 때 네. 왜 저게 저렇게 되라고 불평을 많이 하면서 저도 많이 봤는데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로 되게 흥미로웠어요. 확실히 사진이 있고 이 뒷이야기들 좀 해주시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으니까 훨씬 더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나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A뿔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수많은 또 새싹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빠졌더니 넌 말도 안 돼. 넌 정말 교도 자격도 없어. 이런 댓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수님이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네. 또 많은 궁금한 것들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아이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